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저의 강점은 이제 그런 성격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마포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이번에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24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김무진이라고 합니다. 국어는 1등급 100분이 98, 수학은 1등급 100분이 98, 그다음에 영어는 1등급, 탐구는 이제 물리 원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했는데 각각 100분이 93, 100분이 99로 수능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자, 2학년 때는 좀 망했었는데 3학년 때 많이 복구를 해가지고 1.72로 마무리했습니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를 쓰다가 떨어졌고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썼는데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는 최초 합격을 했고요. 카이스트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쓰고 수시를 붙어도 이제 정시를 쓸 수가 있어요. 아쉽게 둘 다 떨어졌고요. 포항공대도 이제 떨어졌습니다. 국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꾸준함인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아침 자습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주간지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감이나 상상 같은 주간지들을 풀면서 하루에 그 3지문씩 계속 풀어가야지 수능 때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나 그런 지문에서 찾아올 수도 있고 그 위키피디아라던가 나무위키 같은 글로 된 사이트들을 독해하는 연습을 해야지 실제로 독해력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1, 2학년과 3학년의 그 모의고사 구성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1, 2학년 때는 그 선택 과목, 그러니까 화작하고 언매가 공통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풀게 되는데요. 그러한 습관이 딱 잡혀가지고 3학년 때도 선택을 먼저 푸는 습관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도 비문학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학을 풀으라고 조언했는데요. 물론 제가 비문학 자체에 문학보다 더 자신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10분, 20분 남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 문학을 읽어야지 더 집중력 있게 더 문제를 많이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정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비문학을 먼저 풀었습니다. 시간 분배 같은 경우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요. 선택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쓰고 비문학을 30분에서 35분 그리고 문학을 30분에서 35분 썼는데 여러분들의 문학 실력에 따라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고요. 국어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국어에 대한 실력보다는 다른 이제 수학이나 탐구라든지 같은 다른 과목들의 실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문법 관련해서 개념량이 상대적으로 화작보다 많은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를 고른다면 어쩔 수 없이 공통 과목, 그러니까 이제 문학과 비문학에 투자하는 시간보다도 선택 과목에 시간을 더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과목에 신경 쓸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만약에 수학이나 탐구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국어를 볼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시고 그러한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비문학에서 배경지식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진짜 기본적인 배경지식 없이는 독해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저는 그런 배경지식을 쌓기 위해서 1년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새로 나왔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비문학 지문과 문학 지문을 풀어보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도 아이디어 같은 거를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 여러분들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이제 무조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제가 과학중점학교를 다녔잖아요. 과정반에서는 이제 물, 화, 생지를 모두 원특과목을 다 배워요. 비문학의 과학지문 같은 경우에는 투과목과 상당히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투과목을 해가지고 쌓은 배경지식 동안 비문학을 이제 마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트에 있는 많은 법적 개념이라던가 그런 과학적 개념들이 어려워서도 있지만 최근 이제 수능 국어 지문을 보면 지문이 점점 짧아지고 지문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이것이 리트의 전 경향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리트 문제들을 보면 글 자체는 읽기 그래도 괜찮은데 상당한 추론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한 것을 연습하는데 저는 리트가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개념이나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보면 많은 NG라든지 사설 모의고사들 이런 게 있는데요. 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이제 다 풀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번 이제 실력을 쌓으면 쭉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잡혔다 생각하시면 매주 모의고사 한 개씩만 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리하고 지구과 선택했는데요. 우선 물리의 경우에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수학처럼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개념의 한 글자 차이로 답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수능으로 연계되는 체감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꼭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학을 제일 많이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 미적분까지 다 했던 것 같고, 과학도 이제 제가 과학고를 준비하다가 이제 마포고에 온 거라서 많이 선행을 했었는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선행할 수 있는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물리랑 이제 화학을 할 거라면 선행 한 번은 돌리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학습 루틴은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하기인데요. 아침에 바로 학교 오자마자 국어 3지문 풀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40분 동안 수학을 보고 영어를 보고 한글을 보는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 수능 시험장에서도 루틴을 잃지 않고 시험을 잘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월 모의사 성적은 재수생이 한 명도 안 들어오는 성적이기 때문에 100분이 100 맞았다고 해가지고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는 이제 재수생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4월 모의사 등급보다 많이 떨어지실 거니까 실망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모의사 문제가 남잖아요. 그런 기출들을 꼭 한번 다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어에서도 6월 9월에 나왔던 게 수능에도 써도 유형이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틀린 문제라도 꼭 다시 보시고 맞은 문제라도 한번 다시 풀어보는 연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월 모의사를 끝나면 항상 떨어지는 과목들이 몇 개 보일 거예요. 저도 이제 9월 모의사 때 수학하고 물리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남은 2달 동안 수학하고 물리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학은 1등급 100번에 98 맞았고, 물리도 이제 2등급 100번에 93까지 올릴 정도로 성적이 안 나오셨다 해도 충분히 노력하시면 수능 때 좋은 결과 나오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종길 국어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게 예비 고1 때였고 3년 동안 계속해서 김종길 국어학원 다녔어요. 다니기 전까지는 중학교 내신만 풀어가지고 국어라는 건 그냥 다 외워서 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레벨 테스트나 처음으로 고1 3월 모의사를 풀어보니까 와, 진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국어랑 다르구나. 문학을 푸는 법, 비문학을 푸는 법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실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고3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모든 모의고사에 이제 1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할 정도의 독해력과 이제 실력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 듣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제가 실제로 실전을 많이 중요시하는 타입이거든요. 1학년과 2학년 때는 물론 모의사도 준비를 하긴 하지만 거의 내신 수업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내신 자료가 상당히 디테일하고 교과서에 있는 꼬리 질문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 답변을 해주셨고, 교사용 책이라던가 그런 곳에서도 숨겨진 내신 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성격이 잘 맞는다 생각해가지고 김종길 국어학원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안 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그냥 갑자기 뱉는 한마디가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거든요. 교과서 계속 펼쳐보고 평가 문제집 푸시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잘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수능 특강을 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도 결국 겹친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학교 친구들 근처에 하는 학교에서 좋습니다. 기출 문제를 구할 수 있으시면 꼭 구해가셔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서 구해준 이제 많은 다른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결과 내신 때도 봤던 문제가 계속 나와가지고 실제로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수학은 기출이 결국 생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다 봤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물리, 화학은 수능 공부하듯이 수능 특강 푸시고 기출 푸시고 하면 충분히 잘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구과학이랑 이제 생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변별의 방식으로 개념에서 단어 한 글자 바꾸기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시험 전날이나 일주일 전부터는 교과서나 이제 수능 특강을 펼치시고 5개념이 내가 가지고 있냐 없냐를 꼭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개념 하나가 내신 한 등급을 가를 수도 있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범위를 가지고 설명하신 것을 바탕으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영작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서술형에도 많이 대비할 수 있고 1등급을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대를 좀 많이 지망했어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과목을 미적분 그리고 물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심화되어서 나오는 대학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개념들을 조사해 보시면 학종에서도 충분히 좋은 인상을 남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공대의 이제 기본이 물리학이다 보니까 많은 심화 개념들을 찾아보셔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 학과를 계속해서 지망했기 때문에 제 세특에도 인공지능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세특은 화학원에서 계산화학이라는 곳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계산화학이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화학의 분자 구조라든지 결합 에너지 등을 예측하는 건데요. 그러한 것을 조사해 보면서 제 꿈인 인공지능 개발자라는 직업과 전혀 이제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화학이라는 과목을 잘 연결시킨 결과 학종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과 커리큘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배우는 과들이 많습니다. 제가 쓴 이제 전기정보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또한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된 과들에 관련 조사를 하시면 생기부의 일관성도 깨지 않고, 또한 이제 다른 과로 이제 쓸 수 있는 퇴로 또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때 그 컴퓨터적 개발을 처음으로 접해봤어요. 대회를 한번 나갔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딱 정해야 된 거는 의외로 최근인데, 그 마포고등학교에서 그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 바꿨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소개했던 게 그 챗 GPT라고 있었던 건데, 그때 보고 이제 인공지능 개발이 진짜 무궁무진하고 앞으로도 이제 나갈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입학하고 난 후에는 그 자연어 처리라는 기술을 많이 공부해보고 싶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사람의 그 지능을 완전히 본뜬 그 강의 인공지능 개발까지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면 그 많은 경험들을 해보실 겁니다. 진로 체험이라든지 진로 관련 조사라든지 꼭 그 한 가지를 정하지 못하시라도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흥미가 있는 것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돈이나 미래도 진로 선택할 때 중요한 요인 중 하나겠죠. 그런 것을 이루려면 결국 그 대학교에 가서 한 4년이나 그 의대나 약대 경우 6년이나 한 8년 정도를 계속 공부하시게 될 텐데, 거기서도 많이 그 꺾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결국 흥미가 있어야지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흥미가 있는 진로로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슬럼프가 총 2번 왔는데요. 2학년 때 좀 슬럼프가 크게 와가지고 그때 내신을 좀 많이 못 봤었고, 이제 고3 때도 슬럼프가 한번 왔었는데 6월 모의사를 보고 좀 많이 슬럼프가 왔었어요.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그 모의사를 쳐도 이제 계속 성적이 안 나왔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절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절망을 했어도 공부를 손에 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전 나락에 빠진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공부를 손에는 놓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하던 거, 국어를 3시간 푼다던가 이런 것을 계속 하셔야지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 이제 전교 1등이든 전교 50등이든 전교 100등이든 다 누구든 다 슬럼프는 오게 마련이고, 결국 수능 때 잘 보는 사람의 그 사람과의 차이는 슬럼프 때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이제 슬럼프가 와서 그냥 포기를 하고 계속 안주했는가,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셔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능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면 결국 좋은 결과 나오니까 모의고사에 1위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과학고등학교 준비했을 때 잠을 좀 늦게 자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잠을 좀 늦게 잤단 말이에요. 수면 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하고 싶습니다. 결국 수능을 볼 때에도 충분히 자놔야지 수능 성적 때 좋은 결과 나오고, 결국 잘 자는 애들이 좋은 성적을 잘 받더라고요. 두 번째로 바꾸고 싶은 습관은 제가 여러분들께도 많이 바꾸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습관인데, 그 한 문제에 집착하는 습관은 꼭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랬는데요. 앞에 어려운 게 나오고 뒤에 쉬운 게 나오는 모의고사가 진짜 많았어요. 그 한 문제 집착하느라 그 시간을 많이 버리기도 했었고, 그런 습관은 꼭 버리셔야지 수능 때나 이제 내신 때나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수능 보실 때 정오표를 꼭 적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학이나 이제 다른 과목들은 정오표를 다 적었는데 불수능이어가지고 국어를 못 적어왔거든요. 제 국어 점수를 모르니까 수시를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국어를 진짜 잘 본 거예요. 정오표를 평소에도 꼭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지 잘 봐도 정치 하나도 못 쓰고 이런 결과 안 나타나니까 정오표를 꼭 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입학하게 됐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김종일 국어학원을 통해서 얻었는데요. 김종일 국어학원에서 시스템은 결국 저는 노력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학원 지각 이런 거 절대 하시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면 수능 때 절대 떨지 않고 수능 때 만점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후배님들에게 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